분명 문은 잠갔는데. 문은 열지 않았어요. 당신이 불러서 왔을 뿐이에요. 누구야? 눈 뜨지 마요. 보면 다시는 혼자가 될 수 없으니까. 여긴 내 방이야. 그래서 왔어요. 이 방엔 잠만 남아 있잖아요. 그만 이러지 마. 그럼 오늘 밤, 당신 숨은 왜 이렇게 빨라졌을까요? 아침은 필요 없어요. 오늘 밤만 나한테 주세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서 더 잊히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같은 집, 다른 잠자리. 밤이 오는 게 싫었습니다. 해가 지고 집안의 모든 소리가 죽어버리는 그 시간이 되면 나는 내 숨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했지요. 낮에는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아내가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볼 때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말라가는 입술에 물을 적셔주고 굽어버린 등을 조심스레 받쳐주며 흐트러진 이불깃을 꼼꼼히 여며 주었습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머릿속을 괴롭히던 불길한 생각들도 손끝의 움직임을 따라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고단하게 놀리며 하루라는 거대한 강을 겨우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늘 밤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촛불마저 가늘게 떨릴 때면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수년째 정체 모를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열이 불처럼 올랐다가도 순식간에 숨이 가빠졌고 다시 죽은 듯 잠잠해지는 날들이 반복되었지요. 의원은 약방문을 수십 번 고쳤으며 고개를 저었고 무당은 구슬할 날짜를 이리저리 바꾸며 돈만 축냈습니다. 병의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정한 시간만이 우리 부부 사이를 헤집고 흘러갔습니다. 낫는다는 희망적인 기약도 차라리 더 나빠질 거라는 비극적인 선고도 없이 그저 고통스러운 오늘과 내일이 무겁게 이어질 뿐이었지요. 처음에는 우리도 여느 부부처럼 같은 방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가 통증으로 잠들지 못하면 나도 곁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 들썩이는 가슴을 쓸어주고 열꽃이 핀 이마를 찬물로 닦아주며 밤을 견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아내의 곁에서 버텼지만 어느 순간 나는 잔인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것이 아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내는 내 곁에서 내 숨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미안함과 고통이 더해져 오히려 더 가쁘게 숨을 몰아쉬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말없이 방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 슬픈 제안을 꺼냈는지는 이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밤만 되면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무겁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분명 같은 집이었고 같은 지붕 아래 있었지만 우리의 잠자리는 그렇게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쓰는 방은 집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부부의 오붓한 안방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밤을 넘기기 위해 잠시 머무는 곳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불은 언제나 군더더기 없이 반듯하게 개어두었고 내가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었지요. 누우면 억지로 눈을 감았고 감지 못하면 다시 일어나 붓을 잡고 서책을 베끼곤 했습니다. 그 방은 나에게 잠을 위한 휴식처라기보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을 넘기기 위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건너편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겨우 잦아들었을 때였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내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입 밖으로 터져나오는 한숨은 짧고도 깊었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혼자 누울 이불을 펴다가 나도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따로 자는 게 정말 부부가 맞는지 모르겠구려. 누구에게 들려주려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답 없는 허공에 대고 오랫동안 삼켜두었던 응어리를 뱉어낸 것이었지요. 촛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방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고 내 숨소리만이 벽을 타고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제발 오늘은 꿈없는 잠에 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부터 방 안의 공기가 평소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차갑다기보다는 무언가 눅진하고 무거운 기운이 나를 짓누르는 느낌이었지요. 혼자 있을 때의 방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공기가 가슴속으로 늦게 들어오는 듯했고 내뱉는 숨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혼입을 한쪽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눌리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사람의 무게라고 단정하기엔 너무도 가벼웠지만 단순한 바람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도 뚜렷한 압박이었지요. 나는 감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내 본능이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방에 들어왔음을 먼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이내 내 귀가 의심될 정도로 가까운 곳에서 아주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숨소리는 내 숨과 엇박자로 흐르다 어느 순간부터는 마치 하나가 된 듯 같은 속도로 맞춰졌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정교한 일치였습니다. 그 숨이 겹칠 때마다 방 안의 무게중심이 내가 아닌 다른 쪽으로 조금씩 옮겨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시간의 흐름이 이상하게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에 들 것 같다가도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어둠이었지만 눈을 감고 있으니 곁에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형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위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불의 경계 너머 내 차가운 어깨 바로 내 숨결이 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 그 자리가 더 이상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내 온몸의 감각이 먼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의 공기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내가 평생 홀로 누웠던 그 적막한 방이 더 이상 아니었지요.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의 중심을 피해 조심스럽게 폐부를 채워야 했습니다. 설명할 길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운이 낯설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비워두었던 자리에 주인인 양 누군가가 다시 돌아온 듯한 묘한 안도감마저 느껴졌습니다. 밤은 그렇게 고요하고도 기이하게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새벽녘이 가까워질수록 내 곁을 지키는 그 기척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뜨면 이 신기루 같은 감각이 사라질까봐 나는 차마 눈을 뜨지 못하고 다시 깊게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 내 메마른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기이하고도 슬픈 밤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강하게 들었지요. 나와 그 존재, 그리고 벽 너머 아내의 신음소리만이 이 집의 어둠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챕터 2. 서늘한 머리카락의 기척. 밤마다 반복되는 그 기이한 기척은 이제 착각이라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선명해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방 안의 가구들을 하나둘 집어삼킬 때면 나는 마치 누군가와 소리 없는 약속이라도 한 듯 숨을 죽이고 자리에 누웠지요. 처음에는 그저
이불 끝이 살짝 눌리는 정도였으나 이제는 그 존재의 무게감이 내 온몸의 감각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뉘면 등 뒤에 요 위로 차가운 물줄기가 흐르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깊은 우물 바닥에서 길어올린 물처럼 뼛속까지 시린 냉기였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냉기가 닿는 자리가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수년째 아내의 병수발로 메말라버린 내 가슴에 그 서늘한 기운은 오히려 지독한 갈증을 달래주는 기이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필사인으로 살아가며 수천 권의 서책을 베꼈지만 내 인생은 정작 단 한 줄의 문장도 스스로 완성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글만 뒤쫓는 공허한 삶이었습니다. 아내 정 씨와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였지요. 우리는 분명 부부였으나 서로의 살결을 잊은 지 오래되었고 각방의 문턱은 그 어떤 성벽보다 높고 단단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이 이름 모를 존재의 접촉은 비록 그것이 귀물의 장난일지라도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자극이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빛이 구름에 가려 방안이 칠흑처럼 어두웠지요.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왼쪽 어깨 위로 묵직한 무언가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으나 그것은 손도 발도 아닌 아주 길고 부드러운 여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내 뺨과 어깨를 스치는 그 가느다란 감촉은 분명 비단결처럼 고운 여인의 머릿결이었지요. 머리카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내 목덜미를 휘감았습니다. 그 사이로 은은한 분 냄새와 비릿한 물향기가 섞인 기묘한 향취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감촉에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머릿속으로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그 소름 끼치는 소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오래전 혼례 전날 갑작스러운 병으로 목숨을 잃은 어느 중인 가문 딸의 원혼이 머무는 곳이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그 여인은 부부로서의 첫날 밤도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평생 모아온 혼수와 함께 이 방에 갇혀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머무르는 곳은 곧 끊겨버린 시간의 무덤이었고 그 무덤 위에 내 외로운 잠자리가 놓여 있었던 셈이지요. 정령, 당신이요? 혼례를 올리지 못하고 떠난 그 가여운 넋이 맞는 것이오?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허공에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내 귓가에 서늘한 바람이 한번 스치더니 이내 보이지 않는 존재의 윤곽이 아주 희미하게 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어둠보다 조금 더 짙은 그림자처럼 보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여인의 가녀린 어깨와 곱게 뻗은 목선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내 곁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으로 내 옆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안개에 쌓인 듯 흐릿했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만큼은 타오르는 잉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남자를 유혹하려는 요괴의 음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하는 끊겨버린 제 삶의 흐름을 잠시라도 이어붙이고 싶어하는 절실한 갈망이었습니다. 나는 그 눈빛에서 벽 너머에서 고통받는 내 아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갈구하는 아내의 눈빛과 죽어서도 삶의 한 조각을 붙잡고 있는 이 여인의 눈빛은 지독하게도 닮아 있었지요. 아내는 병마에 붙잡혀 나를 밀어냈고 이 여인은 죽음에 붙잡혀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동질감 때문이었을까요? 나는 공포를 밀어내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보았습니다.
내 손가락 끝이 그녀의 어깨가 있을 법한 허공을 스치는 순간 짜릿한 전율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내달렸습니다. 닿은 곳은 분명 비어 있었으나 내 손가락은 분명히 빳빳하게 풀을 먹인 홀레복의 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손길을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서늘한 기운이 내 손등 위로 눅진하게 덮여왔지요.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존재가 나에게 원하는 것은 내 정기도 목숨도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그저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자신의 아내 된 시간을 잠시나마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가여운 존재를 위해 조금 더 가까이 몸을 밀착했습니다. 내 몸의 온기가 그녀에게 전해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가운 냉기에서 미지근한 습기로 변해갔습니다. 벽 너머 아내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나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하며 내 곁의 존재에게 집중했습니다. 나의 결핍과 그녀의 원한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꼬리를 물고 회오리치기 시작했지요. 이제는 단순히 곁에 누워있는 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내 몸 안의 뜨거운 기운이 그녀의 차가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전신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종이 뭉치들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지요.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기이한 혼란 속에서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는 인간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필사할 때의 그 정적이 아니라 살과 살이 맞닿으려 애쓰는 역동적인 박동이 내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그림자가 내 위로 천천히 드리워졌고 나는 기꺼이 그 어둠을 받아들였습니다. 서늘한 머리카락이 내 얼굴을 뒤덮으며 세상의 모든 소리를 차단해버린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마침표 없는 밤의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나는 아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한 이배덕한 감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배신인지 아니면 아내를 살리기 위한 또 다른 숙명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집의 묵은 한이 내 몸을 통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둠은 더욱 깊어갔고 나는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불은 이제 우리 두 사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고 방 안의 공기는 한여름의 장마철처럼 습하고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내 가슴팍을 훑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억눌러왔던 거친 숨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현실일까요? 아니면 병든 아내를 둔 지아비에 미쳐버린 환상일까요? 상관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살아있었으니까요. 챕터 3. 밤새 흐르는 보이지 않는 강.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인간이 숨쉬는 영역을 아득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끈적하게 달라붙는 검은 먹물처럼 내 온몸의 피부를 빈틈없이 휘감았지요. 보이지 않는 존재의 무게는 내 흉부를 무겁게 압박하며 마치 내 폐부를 쥐어짜듯 숨통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긴 눈꺼풀 너머로 번쩍이는 푸른 불꽃 같은 기운들이 어둠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스치는 서늘한 손길이라 여겼던 것이 이제는 내 피부의 모공 하나하나를 비집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얼음 바늘처럼 변했습니다. 그녀의 형체는 여전히 새벽 안개처럼 흐릿했으나 나를 짓누르는 그 압도적인 존재감은 결코 내 머릿속이 만들어낸 환상이 아니었지요.
내 혼이불은 이미 식은 땀인지 아니면 그녀가 몰고 온 저승의 습기인지 모를 액체로 흠뻑 젖어 살결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그녀의 보이지 않는 차가운 입술이 내 목덜미에 맥박 뛰는 곳을 지그시 누르는 순간 나는 전신이 마비되는 듯한 강렬한 전율에 몸을 뒤틀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피부의 접촉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전기를 뿌리째 흔들어 깨우는 거대하고도 파괴적인 소용돌이의 시작이었지요. 아으. 내 입술 사이로 신음인지 비명인지 짐승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으나 방 안의 정적은 그 소리마저 진공 속으로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녀의 서늘한 기운이 내 가슴팍을 타고 내려가 하복부의 단전에 머물 때 나는 내 안에 뜨거운 피가 일순간 역류하는 듯한 생경한 통각을 맛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아내의 병수발과 고단한 필사 작업으로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몸은 이 기이한 침입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지요. 그녀의 존재는 내 몸 안의 가장 어둡고 은밀한 구석을 파고들며 내가 오랫동안 외면해왔던 원초적이고도 지독한 갈증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은 정조를 지켜야 할 지아비의 도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영혼과 영혼이 거칠게 부딪히며 내는 파열음이었습니다. 내 등 뒤의 요는 이제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바다 한가운데의 조그만 뗏목처럼 위태롭게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내 가슴과 배 위를 뱀처럼 쓸어내릴 때마다 살결 위에는 비릿한 서리가 내려앉는 듯한 통증과 쾌락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허공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 보이지 않는 어깨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손끝에 잡히는 것은 오직 차가운 공기뿐이었지만 내 손바닥은 분명히 여인의 부드러운 살결과 그 안에서 요동치는 미세한 맥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운은 이제 내 혈관을 타고 온몸의 신경망으로 번져나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켰습니다. 우리의 결합은 육체의 물리적인 삽입보다 훨씬 더 깊고 노골적인 생명의 정수끼리 정면으로 충돌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녀가 내뱉는 서늘한 숨결이 내 폐부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의 일부가 그녀에게 송두리째 빨려 들어가는 듯한 아찔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실감은 이내 형언할 수 없는 기묘한 충만함으로 채워졌고 나는 비로소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님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방 안의 낡은 가구들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벽에 걸린 족자들이 미친 듯이 파들거리며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지요. 그러나 그 소동조차 우리 두 존재가 만들어내는 거대하고도 눅진한 정적 속으로 흔적 없이 묻혀버렸습니다. 나는 내 몸이 중력을 잃고 공중에 붕 뜨는 듯한 기괴한 환각에 사로잡혔고 시간의 흐름은 이제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습니다. 한 시즌이 지났는지 아니면 평생의 세월이 이 하룻밤에 응축되었는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감각만이 나를 지배했지요. 그녀는 내 몸을 통해 자신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부부의 밤을 완성하려 했고 나는 그녀를 통해 내 메마른 삶에 대한 지독한 보상을 받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결핍을 허겁지겁 먹고 자라나는 두 마리의 굶주린 짐승처럼 어둠 속에서 엉켜붙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내 가슴 위에 놓인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어느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화산처럼 폭발하며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내 생명의 근원인 정기였을까요? 아니면 수년 동안 가슴 속에 켜켜이 쌓아온 고독의 결정체였을까요?
그 뜨겁고도 끈적한 흐름이 방 안을 가득 채운 차가운 냉기와 충돌하며 하얀 김을 내뿜었고 나는 극심한 탈진과 함께 의식의 저편으로 밀려나갔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젖은 종이가 살에 착 달라붙는 듯한 질척한 소리와 여인의 가느다란 울음 섞인 신음이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내 몸 안으로 완전히 스며든 듯 이제는 내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의 것인지 내 것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동화되었습니다. 내 혈관 속을 흐르는 것은 더 이상 사람의 피가 아니라 그녀가 내어준 저승의 서늘한 기운과 내 정기가 섞인 기묘한 강물이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감각의 강물 속에 몸을 담근 채 서로의 존재를 탐욕스럽게 탐닉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다시 병든 아내를 둔 무력한 필사인 서문진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의 모든 구멍과 틈새를 통해 스며든 이 기이한 정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낙인처럼 내 영혼에 새겨졌음을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윤곽이 새벽 안개처럼 서서히 옅어질 때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그녀의 보이지 않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내 이마에 서늘하면서도 부드러운 입맞춤을 남기고는 연기처럼 흩어져 강구석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요. 나는 땀과 정액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질적인 습기로 범벅이 된 요위의 대자로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방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으나 그 정적은 이전의 공허함과는 다른 무언가 거대하고 성스러운 폭풍이 지나간 뒤의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결코 이전의 건조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 기이한 귀접이 우리 부부의 운명을 뒤바꿀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첫 딸의 울음소리가 내 멍한 귓전을 때렸고 나는 비로소 굳게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차가운 방안을 응시했습니다. 내 몸은 비록 만신창이가 된 듯 무거웠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전에 본 적 없는 기이한 생명력의 불꽃이 작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기운을 빌려온 삶의 희망이었고 끊겨버린 시간을 잇기 위해 지옥에서 끌어올린 지독한 연대감이었습니다. 나는 젖은 이불을 움켜쥐며 벽 너머 아내의 방에서 들려올 첫 소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긴 밤은 비로소 끝이 났지만 이제야말로 진정한 부부의 아침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챕터 4 붉은 혈색이 도는 새벽. 간신히 무거운 몸을 일으켰을 때 방 안에는 이미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창호지를 타고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나를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던 그 기이하고 서늘한 기운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지요. 하지만 내 몸은 결코 어제가 아니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듯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혈관 마디마디가 생경한 전기로 꽉 들어찬 듯한 묘한 고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내 몸속에 보이지 않는 뜨거운 강물이 하나 새로 흐르기 시작한 것만 같은 기분이었지요. 나는 땀과 정체 모를 습기로 범벅이 된 요위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벽 너머 아내의 방을 향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이 시간쯤 들려와야 할 아내의 거친 기침 소리와 고통스러운 신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어젯밤의 그 기괴한 일이 아내에게 해가 된 것은 아닐까? 내 배덕한 욕망이 아내의 마지막 숨줄기를 끊어놓은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엄습했지요. 나는 옷매무새를 추스를 겨를도 없이 맨발로 달려나가 아내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자욱한 약탕기 냄새 대신 묘하게도
새벽의 맑은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부인! 정신이 두! 부인! 내 다급한 외침에 방 안의 정적이 깨졌고 이불 속에 누워있던 아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안색을 본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수년 동안 잿빛으로 말라붙어 있던 아내의 뺨에 마치 복숭아꽃이 피어난 듯 은은하고 붉은 혈색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마치 깊고 단 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처럼 평온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어젯밤은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밤새 제 몸을 감싸 안아주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잃어버렸던 숨을 누군가 다시 채워준 것처럼 말입니다. 아내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냘팠지만 그 안에는 분명 생명의 심지 같은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죽은 이의 그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몸 안에서 꿈틀대던 그 기이한 전기가 아내의 손을 타고 흘러들어가 그녀의 병마를 씻어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나는 그제야 어젯밤 내 방을 찾아왔던 그 처녀 귀신의 정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파멸시키기 위해 찾아온 요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로서의 완성된 하루, 그 단 하룻밤을 맞이하지 못한 그녀의 한은 곧 완성하고 싶다는 간절한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몸을 빌려 자신이 이루지 못한 밤을 완성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강력한 생의 기운을 내 아내에게 나누어 준 것이었지요. 그녀의 원한은 파괴적인 증오가 아니라 끊겨버린 삶의 흐름을 다시 잇고자 하는 처절한 염원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의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내려섰습니다. 아침 이슬이 내린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당 한편의 핀 잡초조차 이전과는 다른 생동감을 띠고 나를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로 돌아와 흩어진 원고지들을 정리하며 나는 벽면에 드리워진 내 그림자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이전보다 훨씬 짙고 선명해져 있었으며 묘하게도 그 끝이 여인의 치맛자락처럼 부드럽게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나를 누르지도 서늘한 숨결을 내뱉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 몸의 일부가 되어 내가 아내와 함께 맞이할 다음 날들을 묵묵히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았지요. 필사하기 위해 붓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남의 문장을 베끼기만 하던 내 손끝에서 이제는 우리 부부의 새로운 문장이 써내려가질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병세는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의원은 기적이라며 혀를 내둘렀고 마을 사람들은 우리 집터가 명당이라며 수군거렸지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어느 이름 모를 여인이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며 건네준 지독하고도 성스러운 선물임을 말입니다. 밤이 되어도 나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는 이제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으며 내 방의 공기는 더 이상 눅진하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점점 자신의 존재감을 잃어갔습니다. 머리카락이 스치는 감촉도, 이불이 눌리는 무게감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지요. 그녀는 자신의 한을 내 몸에 이식하고는 비로소 안식의 땅으로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서재의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별빛 속에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맙구려. 당신이 완성하고 싶었던 그 하루를 이제 내가 부인과 함께 평생토록 완성해 나가겠소. 내 낮은 읊조림에 대답하듯 밤바람이 내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작별 인사였을까요? 나는 비로소 아내의 방으로 건너가 닫혀있던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아내는 환한 미소로 나를 맞이했고 우리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차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느껴진 그 온기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확실한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서방님, 어쩐지 제 몸 안에 모든 슬픔이 씻겨 내려간 것만 같아요. 이제는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내 안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던 그녀의 삶이 우리의 몸을 통해 다시 흐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새벽이 오기 전 나는 그녀가 머물렀던 내 방의 자리를 정성껏 정리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공허함 대신 다시 시작될 삶에 대한 경외감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먼 훗날 내가 다시 붓을 들어 우리의 이야기를 적는다면 나는 그 시작을 이렇게 적을 것입니다. 어느 가엾은 영혼이 보태준 그 하룻밤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침을 가져다 주었노라고 말입니다. 마당에 나뭇잎 하나, 돌멩이 하나도 이제는 이전과 달리 생동감 넘치는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필사를 위해 벼루에 먹을 갈 때조차 먹내음이 향기롭게 느껴질 만큼 내 감각은 예민하게 살아났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마주하고 앉아 밥알을 씹는 감촉마저도 살아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깊은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내어준 생명력은 단순히 아내의 육신을 고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의 메말랐던 영혼을 동시에 적셔준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서문진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지옥의 기운까지도 품어 안을 수 있는 단단하고 강인한 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끔씩 서재 구석에서 들리던 환청 같은 바스락 소리도 이제는 정겹게 느껴집니다. 그녀가 떠나며 남긴 마지막 흔적이 우리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지요. 우리의 집은 더 이상 한기가 도는 흉가가 아니라 생명의 빛이 넘치는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며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이 완성하지 못한 그 하루를 우리가 1000번 만번의 하루로 갚아나가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직접 부엌에 들어가 향긋한 나무를 묻히고 내 도포를 정성스럽게 다듬기도 합니다. 그 일상적인 풍경이 눈물나게 아름다워 나는 필사를 하다가도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곤 합니다. 끊겼던 우리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이 기적을 우리는 평생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챕터 5. 다시 맞이하는 부부의 아침. 안개처럼 자욱했던 집안의 무겁고 습한 냉기는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말끔히 거쳤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 아주 오랜만에 필사하던 낡고 해진 붓을 책상 위에 정갈하게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와 깊은 숨을 크게 들이켰지요. 허파 끝까지 차오르는 신선한 공기는 더 이상 비릿하거나 눅눅하지 않았고 그저 싱그러운 흙내음과 아침 이슬의 청량한 향기만을 가득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재의 해진 창호지를 뚫고 방 안 깊숙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유독 눈부셨고 그 황금빛 아래서 내 거친 손등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도 기이하고 서늘한 전기로 들끓던 내 혈관들은 이제 고요하게 제 자리를 찾아 안정되고 건강한 박동을 내보내고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히 병이 나은 환자의 맥동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을 수혈받은
대지의 박동과도 같아 내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 정씨가 머무는 방이 있는 건너편 안채를 향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년 동안 절망의 벽처럼 굳게 닫혀 있던 방문은 이제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 이상 내 심장을 조여오던 고통스러운 신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깨끗한 옷자락 소리, 그리고 방 안의 먼지를 털어내는 부드러운 솔질 소리가 마치 꿈결에서 듣는 평화로운 선율처럼 내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서방님, 벌써 일어나 나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공기가 참으로 맑고 햇살이 화창하여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가 문지방을 가볍게 딛고 마당으로 사뿐사뿐 내려오며 나를 향해 이 세상 무엇보다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무거운 병마에 짓눌려 침상에만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그녀의 걸음걸이는 생기가 넘쳤고 눈동자는 깊은 가을 하늘처럼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바닥을 통해 내 심장까지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는 이제 완전히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었으며 내 몸을 통해 전달된 그 신비로운 생명력이 그녀의 온몸 구석구석에 깊이 뿌리를 내렸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마당 한가운데 서서 말없이 서로를 응시하며 오랫동안 끊겼던 우리 부부의 삶의 흐름이 다시금 힘차게 요동치며 흐르기 시작했음을 온몸의 감각으로 느꼈습니다. 부인,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니 정말 다행이구려. 이제 정말 그 모진 병마가 당신을 떠난 모양이오. 내 떨리는 목소리에 아내는 수줍은 듯 발끝을 내려다보며 하지만 단단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네, 서방님. 어젯밤 꿈속에서 아주 고운 옷을 입은 처녀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가슴을 짓누르던 검고 무거운 돌덩이를 웃으며 치워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뒤로는 가슴이 시원해지며 숨쉬기가 마치 맑은 샘물을 마시는 것처럼 편안해졌어요. 아내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시울은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졌고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당 저편 구석, 오래전 그 가여운 여인이 혼례 전날의 기쁨을 뒤로하고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는 그 음습한 자리에 낮게 깔려있던 어둠의 그림자가 마지막으로 일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거나 소름 끼치게 만드는 공포스러운 귀신의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우리 부부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며 고맙다는 작별 인사를 건네는 듯한 아침 햇살에 부서지는 투명하고 부드러운 봄날의 아지랑이 같았지요. 그녀는 이제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부부의 밤을 내 몸을 빌려 마침내 완성하고 이승에서의 모든 무겁고 시린 한을 기꺼이 내려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아내의 따뜻한 손을 잡고 햇살을 맞이하고 있는 이 짧은 순간이 바로 그녀가 저승 문턱에서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그토록 갈구했던 살아있는 내일이었음을 나는 비로소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어 새벽바람 속의 연기처럼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을 지켜보며 내 가슴 한구석을 오랫동안 짓누르던 묘한 죄책감과 서글픔도 이제는 깨끗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각방을 쓰며 외롭게 밤을 지새우지 않아도 되었고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볕이 내리쬐자 나는 아내와 함께 그동안 손길이 닿지 않았던 마당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온기 없이 비워두었던 안방의 묵은 먼지를 정성껏 털어냈습니다. 햇볕에 바싹 말려
보송보송해진 솜니부를 방 안에 깔고 우리가 나란히 누울 자리를 매만지며 나는 수만 권의 어려운 서책을 필사했을 때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산 너머로 붉은 땅거미가 길게 내려앉자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우리의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펴는 내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어젯밤 느꼈던 초자연적인 공포가 아니라 다시 시작될 우리의 진짜 인생에 대한 경건하고도 벅찬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서방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곁에서 매일 밤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 때문에 이 넓은 집에서 얼마나 혼자 춥고 고달프셨을까요? 그 모진 세월을 저버리지 않고 견뎌주셔서 정말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아내는 내 넓은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며 진심을 담아 속삭였고 나는 그녀를 내 품속 깊이 안아주며 깊고 따뜻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눅진하거나 음산한 기운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평온하고 정겨운 숨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벽을 타고 따뜻한 온기가 번져나갈 뿐이었습니다. 나는 문득 그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처녀 귀신이 남기고 간 그 기이하고도 강렬했던 밤의 기억을 다시금 조용히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 탐닉이나 끔찍한 원혼의 저주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상처 입고 신음하던 두 영혼이 서로를 구원하기 위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버린 짧고도 찬란한 생명의 의식이었습니다. 평생 다른 사람의 문장과 타인의 생각만을 그대로 베끼며 살아온 내 필사인으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절절한 문장은 바로 어젯밤 그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직접 써내려갔음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화려한 글이 아닌 우리 부부의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과 그 기적 같은 치유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 남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나는 정갈하게 붓을 들어 우리가 겪은 이 믿기지 않는 기록들을 한자 한자 정성껏 적어 내려갈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인색한 사람들은 이것을 허무맹랑하고 괴이한 야담이라 부르며 비웃겠지만 나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성스러운 삶의 증거이자 치유의 기록이었으니까요. 밤이 점점 깊어갔지만 우리는 더 이상 방 안에 촛불을 끄는 것이 조금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둠이 찾아와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를 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행복한 미소 짓게 만들었지요. 어둠은 이제 우리를 갈라놓는 차가운 장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게 신뢰하고 포옹하게 만드는 부드럽고 따스한 밤의 장막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맑은 풀벌레 소리가 마치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축복의 노래처럼 감미롭게 들려왔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근심이나 악몽 없이 깊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곁에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숨을 쉬며 잠들어 있는 아내의 따스한 몸이 있었고 창밖으로는 어제보다 더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길었던 어둠의 마침표 뒤에 새로 시작된 눈부신 삶의 첫 머리말이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마당을 정갈하게 쓸어내며 이제는 새벽바람 속에 녹아 영원히 사라진 그 처녀 귀신의 가여운 너클 향해 마음속으로 깊은 작별과 감사의 인사를 고했습니다. 부디 이제는 슬픔과 한이 없는 평온한 곳으로 가셔서 그곳에서는 당신만의 영원하고 아름다운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하시길 내 간절히 빌고 또 빌겠소. 살랑이는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와
마치 내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내 도포자락을 가볍게 흔들어 주었고 나는 곁에 선 아내의 손가락 사이사이로 내 손을 더 단단히 끼워 넣어 움켜쥐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필사인 서문진의 붓끝은 이제 남의 인생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살아내고 개척해 나갈 뜨거운 내일을 향해 정갈하고 힘차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저승의 기운까지 빌려서라도 소중한 사람의 숨줄기를 다시 이어오게 만드는 위대하고 끈질긴 생명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지난 수년간의 모진 고통과 절망을 단숨에 씻어내기에 충분할 만큼 맑고 투명했습니다. 부부라는 소중한 이름으로 다시 함께 걷기 시작하는 이 길 위에 이제 더 이상 어두운 그늘이나 시린 한기는 머물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의 아침은 유독 길고도 찬란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축복과 평화가 이 낡은 기와집의 마당 위로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은 기적 같은 기분이었지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굽은 등을 따뜻하게 밀어주며 다시는 끊기지 않을 우리 부부만의 영원한 아침을 향해 힘차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